같은 2인 가구인데 왜 김소담 씨는 생계급여로 58만 원을 받고 이소담 씨는 120만 원을 받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받는 생계급여가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 같아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가구 규모인데도 왜 받는 금액이 다른지, 내가 받는 급여가 정당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급여,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5세 미혼모인 김소담 씨는 딸과 함께 2인 가구를 이루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달 주거급여 26만 8천 원과 생계급여 58만 7,200원을 받고 있고 가족지원과에서 한부모 가족지원으로 5만 원과 23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소담 씨는 다른 2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생계급여가 적다고 느끼셨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계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125만 8,451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는 이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소담 씨의 경우 58만 7,200원을 받고 있다면 125만 8,451원에서 58만 7,200원을 빼면 67만 1,251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김소담 씨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김소담 씨가 가족지원과에서 받는 5만 원과 23만 원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들은 한부모 가족 지원 급여인데요.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 원과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47만 7,575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 원이 지원되며 추가 아동양육비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행히 이러한 한부모 가족 지원 급여들은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즉, 이 돈들 때문에 생계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는 양육요인으로 인한 지출을 고려하여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소담 씨의 소득 인정액 67만 1,251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30%가 기본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15만 원이 공제되어 35만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먼저 기본재산액을 차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 기본재산액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의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김소담 씨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빼고 남은 2,100만 원의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곱하면 월 21만 8,400원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재산과 관련해서는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구는 생활준비금으로 500만 원까지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이 1천만 원 있다면 5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에만 월 6.26%가 적용되어 월 31,300원이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득과 재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소득 인정액이 결정됩니다. 앞의 예시처럼 주택과 예적금만으로도 월 25만 원 정도의 재산소득 환산액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근로소득까지 더해지면 김소담 씨와 같은 수준의 소득 인정액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해서도 확인해볼 점들이 있습니다.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용 자동차 등은 예외가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공적자료에서 조회되는 소득입니다. 때로는 실제로는 없는 소득이 공적자료에 잘못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의 소득이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동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있으시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시다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2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김소담 씨의 생계급여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인정액의 차이입니다. 만약 다른 2인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더 적다면 그만큼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소담 씨라는 다른 2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소담 씨의 소득인정액이 25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125만 8,451원에서 25만 원을 뺀 100만 8,451원을 받게 됩니다. 같은 2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김소담 씨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가구 규모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급여가 정당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동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담당자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했다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감소했다면 생계급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적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소담 씨처럼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같은 가구 규모라도 소득 인정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한부모 가족 지원 급여는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복지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